안녕하세요, 선입니다. 3장 Qt 기본 위젯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에서는 위젯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일단 기본 위젯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Qt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할 위젯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젯 위젯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Qt 디자이너라는 그 그래픽 GUI 툴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젯들이고요. 이러한 위젯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Qt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장에서는 Qt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젯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강좌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Qt에서 제공해주는 위젯들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버튼 형태로 되어 있는 버튼 위젯과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정보를 표시해주기 위한 화면 표시 위젯,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 입력 위젯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치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범위 조정 위젯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Qt의 기본 위젯을 살펴보면은 위젯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위젯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윈도우 플러스 가젯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가젯은 우리가 어떤 GUI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젯이라고 부르고요. 위젯이라는 것은 어떤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것을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버튼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스크롤바라든가 메시지 박스들이 있고요.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표시해주고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데 사용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거라든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위젯 툴킷 중에 하나인 티클, TK나 아니면 GTK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젯을 위젯 위에다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위젯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윈도우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집어넣은 후에 컨테이너 위에다가 사용할 수 있지만 Qt의 경우에는 위젯 자체가 컨테이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Qt 위젯들은 컨트롤과 컨테이너로 모두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티클 TK라든가 GTK 플러스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GUI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t 위젯들은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QWizet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Qt4 경우에는 QWiset 클래스를 상속받는 것들을 우리가 위젯으로 부르고요. QWizet은 QObject와 QPaint 디바이스를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앞장에 봤듯이 시그널이라는 슬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는 반드시 QObject를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QWiset 자체에서도 시그널 슬롯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디바이스를 상속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QWiset 자체를에다가 그림을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관련된 위젯들은 QAbstract 버튼 같은 거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정보 표시라든가 입력하는 위젯에 따라서 그 아래의 하이 클래스를 따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Qt의 위젯들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가 일단은 먼저 윈도우의 계층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윈도우의 계층 구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Qt에서 위젯들을 올 때 위젯을 그냥 배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윈도우를 만들고 윈도우 안에다가 위젯을 배치한 후에 그 위젯 위에다가 위젯을 배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윈도우의 어떤 다른 공간에 위젯을 따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배치를 할 때 이게 그냥 어떤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계층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계층 구조를 알아야 나중에 윈도우 안의 위젯을 다룰 때 효과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봤듯이 Qt를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Qt가 먼저 X 윈도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X 윈도우의 어떠한 그런 구조를 알아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윈도우에서 윈도우의 계층 구조는 일반적으로 트리 형태의 계층 구조를 갖는 윈도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X 서버에서는 일단은 각 화면별로 루트 윈도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일단 뭐 X 그 서버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상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각 창마다 하나의 윈도우가 각 창마다 하나의 윈도우가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뭐 하나의 창을 그 루트 윈도우로 생각하십시오. 루트 윈도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듯이 이거의 하나의 윈도우, 그 바탕 윈도우를 루트 윈도우라고 보면 되고요. 루트 윈도우 안에다가 우리가 그 창을 하나씩 띄워서 윈도우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윈도우를 제외한 각각 윈도우는 부모 윈도우와 자식 윈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계속 살펴보게 되면요. 뭐 다음과 같이 일단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바탕에 화면이 하나 있죠? 이 화면을 우리가 루트 윈도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윈도우 안에 보면 지금 탑 레벨 윈도우라고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탑 레벨 윈도우는 그 타이틀 바를 가지고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제일 위에 계층에 있는 윈도우를 우리가 탑 레벨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탕 화면으로 되어 있는 윈도우를 루트 윈도우라고 부르고요. 지금 루트 윈도우 밑에는 그 윈도우가 두 개가 배치가 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윈도우 A와 윈도우 B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A와 윈도우 B가 있고요. 윈도우 A 안에는 지금 보면 텍스트 에디터로 메인 윈도우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무슨 뭐 메뉴바라든가 메뉴바나 뭐 툴바나 그 다음에 가운데 문자 그 열을 입력받기 위한 뭐 텍스트 에디터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스크롤바와 그 스테이터스 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 B에는 뭐 지금 뭐 테이블이라든가 뭐 버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을 보면 하나의 계층 형태로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윈도우 밑에 두 개의 그 윈도우 B와 윈도우 A와 윈도우 B가 있고요. 윈도우 A는 그 밑에 메뉴바라든가 툴바라든가 뭐 텍스트 에디터 같은 게 트리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다음 윈도우 B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이블과 푸시 버튼이 트리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윈도우 툴바 같은 경우에는 툴 버튼이 존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밑에 여기서 또 서브 계층으로 뭐 툴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트리 형태로 계층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에서 윈도우를 접근하실 때는요, 부모 윈도우 밑에 있는 거를 트리 형태로 접근해 주시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이제 우리가 스태킹 순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태킹 순서라는 거는 우리가 윈도우가 포개졌을 때 윈도우 간의 상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거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금 윈도우 A 위에 윈도우 B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B가 윈도우 A의 위에 스태킹 순서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태킹이라는 거는 윈도우가 포개졌을 때 윈도우의 상하의 위치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도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 윈도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부모와 자식 윈도우라고, 이건 지금 뮤제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 자식 윈도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음 같은 경우는 부모와 자식 윈도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형제 윈도우라고 하면 동일한 수준에 있는 윈도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윈도우 A와 윈도우 B가 형제 윈도우가 되겠죠. 이렇게 동일한 수준에 있는 윈도우를 형제 윈도우라고 부르고, 동일한 수준에 있는 위젯들을 형제 위젯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에서는 그 스태킹을 이용해서 위젯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큐 위젯 스택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간에다가 여러 개의 위젯들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스택이라는 걸 이용하긴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가상적인 공간을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뭐 우리가 여기다가 가상적인 공간을 A, B, C라고 일단은 두겠습니다. C라고 두고요. 뭐 A에는 뭐 레이블을 배치를 하고, B에는 푸시 버튼을 배치를 하고, C에는 뭐 체크박스를 올려주신다 그러면요. 어느 한순간에는 레이블을 보여주고, 어느 한순간에는 푸시 버튼을 보여주고, 어느 한순간에 체크박스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태킹 순서를 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위젯을 뭐 한순간에 한 공간에 그 하나의 위젯들을 바꿔가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위젯이 큐스택 위젯이 되고요. 이 큐스택 위젯은 뭐 위젯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동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Qt3에서는 큐스택 위젯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Qt4에서는 큐스택드 위젯과 큐스택드 레이아웃으로 두 개로 분리가 돼서 보다 쉽게 우리가 그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개의 위젯들을 이제 가상으로 배치해 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Qt의 위젯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위젯이 이제 버튼 위젯이 있는데요. 뭐 버튼 위젯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뭐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버튼 위젯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 푸시 버튼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푸시 버튼 외에도 레디오 버튼과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위젯은 우리가 마우스로 버튼을 눌렀을 때 누르거나 떼거나 하는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뭐 입력이나 옵션 선택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뭐 푸시 버튼을 눌러가지고 사용자의 그 마우스 입력을 이미 앞에서 사용을 해봤죠. 그래서 마우스 버튼으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옵션을 선택할 때는 뭐 레디오 버튼과 뭐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뭐 레디오 버튼과 체크박스는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한 번에 하나의 옵션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옵션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버튼 위젯들은 아까 우리 앞에서 봤듯이 앱셀렉트 버튼 클래스라는 걸 상속을 받고요. 뭐 보면은 지금 앱셀렉트 버튼 클래스를 상속받는 위젯으로 뭐 푸시 버튼이나 뭐 레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가 있고요. 이것과 함께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스태크드 그 윈도우에서 봤듯이 볼 때 사용했던 것처럼 뭐 Q 툴바에서 사용이 되는 Q 툴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뭐 Q 툴 버튼 같은 경우는 그 푸시 버튼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만 일단 뭐 Q 툴바에서 사용이 된다고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이거는 그 푸시 버튼과 비슷하기 때문에 푸시 버튼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들은 그 QF 셀렉트 버튼을 상속을 받고요. QF 셀렉트 버튼은 마찬가지로 이게 위젯이기 때문에 위젯을 당연히 상속을 받겠죠. 그래서 QF 셀렉트 버튼 클래스를 보게 되면 뭐 버튼이 일단 기본적인 기능을 추상적으로 구현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뭐 버튼에 우리가 사용자로 버튼을 눌렀다든가 뭐 릴리를 했다든가 뭐 마우스로 그 누르고 있는 상태라든가 어떤 이런 시그널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Q 푸시 버튼 QF 셀렉트 버튼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Q 푸시 버튼을 뭐 위로 그 어시스턴트 찾아보시면 실제적으로 뭐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클릭드 이벤트가 시그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클릭드 시그널을 찾아보시려면 그 Q 푸시 버튼을 상속을 받고 있는 그 Q 푸시 버튼을 상속받고 있는 Q 앱셀렉트 버튼 클래스를 찾아보셔야 클릭드라는 시그널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QF 셀렉트 버튼을 보시면 뭐 우리가 이제 버튼의 토글이라든가 뭐 푸시 버튼 형태를 모두 제공하고 있고요. 뭐 토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다음과 같이 그 푸시 버튼을 봤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뭐 누르고 뛸 수 있는 게 뭐 토글이 되고요. 푸시 버튼 같은 경우는 눌렀을 때 뭐 자동으로 띄어지는 게 푸시 버튼이 됩니다. 그리고 뭐 사용자를 위해서 텍스트나 그림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그 텍스트만 표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미지라든가 아이콘 같은 거를 또 따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버튼이 그 선택이 안 된 오프 상태가 있고요. 선택이 되어 있는 온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가 이렇게 세 개의 상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 상태는 뭐 버튼이 안 눌러졌다든가 아니면 선택이 안 된 상태고요. 온 상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버튼이 눌러졌다든가 그 다음에 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온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프 상태는 값을 0을 갖게 되고 온 상태는 2를 갖게 되고요. 뭐 중간에 변화가 없는 상태는 오프 상태에서 오프에서 오프로 간다든가 아니면 온에서 온으로 가는 상태를 우리가 변화가 없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QF6 버튼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푸시 버튼이라든가 뭐 레드 버튼이나 체크 버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버튼의 기본적인 기능을 부여한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푸시 버튼을 살펴봤는데요. 푸시 버튼에 보시면 우리가 사용했던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클리크드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클리크드 시그널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자가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시그널이고요. 이런 시그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버튼들에서는 모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Q 푸시 버튼을 찾아보시면 어시스턴트나 도마를 찾아보시면 클리크드라는 시그널을 바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리크드라는 시그널은 그 Q 푸시 버튼이 삼성을 갖고 있는 그 F 버튼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Q F 버튼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뭐 이런 클리크드 시그널 외에도 뭐 버튼이 눌러져 있는 프레시드나 아니면은 버튼이 그 마우스로 해제된 릴리지드나 뭐 이런 시그널들이 전부 다 Q F 버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형태로는 뭐 토글 버튼과 푸시 버튼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토글 버튼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거나 뭐 버튼을 다시 눌렀을 때 띄어지거나 하는 그 두 종류의 상태가 있는 게 토글 버튼이 되고요.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뭐 바로 이렇게 띄어지는 형태의 버튼이 푸시 버튼이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버튼에 우리가 이제 뭐 그 텍스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표시를 하지만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아이콘이나 픽스맵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그 버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버튼의 이제 기본적인 상태는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뭐 다음과 같이 버튼이 선택되지 않는 오프 상태의 값이 있고요. 버튼이 선택이 된 온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상태는 뭐 다음과 같이 뭐 그 푸시 버튼 같은 건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상태고요. 뭐 레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이 안 된 상태가 오프 상태입니다. 그 오프 상태의 값은 0이 되게 되고요. 온 상태는 지금과 같이 뭐 버튼이 눌려졌다든가 뭐 토글 버튼 같은 경우에 누르면은 그냥 그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선택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는 게 온 버튼이 되겠습니다. 온 버튼의 값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이 1인 상태가 있는데 이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로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는 바로 오프에서 오프로 간다던가 아니면 온에서 온으로 간 상태는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존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Q푸시 버튼에 대한 거는 예전에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뭐 Q푸시 버튼은 우리가 이제 커맨드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령 버튼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푸시 버튼입니다. 그래서 뭐 푸시 버튼에는 OK나 뭐나 헬프 등의 문자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미지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열은 이미 우리가 set text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된다고 배웠고요. 이미지는 뭐 set 픽스맵이나 아니면은 set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러한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나 아이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의 어떤 예제를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뭐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지금 그 메인 함수에다 구현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메인 함수에서 푸시 버튼에 대한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객체를 생성할 때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안에 문자열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앞에 그 n%가 들어간 거는 다음에 n% 다음에 나온 게 다음과 같이 단축키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0으로 우리가 부호를 0으로 준 경우에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그 버튼 위젯 하나가 하나의 윈도우로 뜬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앞에서 본 탑 레벨 윈도우가 되고요. 탑 레벨은 우리가 아까 봤던 루트 윈도우 아래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해주면 일단은 버튼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거는 버튼을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쇼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8번 라인까지만 해주면 일반적으로 버튼이 메모리 상에서만 생성이 됩니다. 메모리 상에서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9번 라인을 쓰지 않고 바로 10번, 11번이나 13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메모리 상에 떠있지만 사용자한테 표시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인 위젯을 우리가 쇼를 해주셔야 다음과 같은 창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종료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시그널과 슬롯을 연결합니다. 시그널과 슬롯은 앞에서 봤듯이 그 Q 푸시 버튼의 클리크드라는 시그널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Q abstract 버튼이라는 클래스에 제공을 하고 있는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Q 어플리케이션에 Q2라는 그 슬롯을 연결해서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종료가 되게끔 바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될 위젯이 Q 라디오 버튼입니다. 라디오 버튼은 우리가 이제 그 선택 위젯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선택 위젯으로 라디오 버튼과 Q 체크박스라든가 그 다음에 Q 콤보박스나 그 다음에 뭐 리스트 위젯 같은 그 선택 위젯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을 상속받는 위젯은 Q 라디오 버튼과 Q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뭐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선택 위젯인데 라디오 버튼은 하나의 한 개의 옵션을 선택할 때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이 유지가 된 거는 우리가 이제 라디오를 들을 때 한순간에 하나의 주파수만 선택을 줄 수 있죠. 우리가 뭐 MBC를 들으면서 KBS를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의 방송만 듣는 것에서 유리가 됐고요. 뭐 복수 개의 옵션 중에서 단지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그 라디오 버튼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로 묶을 때는 Q 버튼 그룹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라디오 버튼 CPP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책을 보시면 전체적인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고요. 뭐 다음과 같이 라디오 버튼.cpp를 보시면 일단은 그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우리가 그 버튼 그룹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버튼 그룹 객체를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자 정의 유지단을 썼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유지단에다가 그 버튼 그룹을 배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 버튼을 버튼 그룹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라디오 버튼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 정의 유지에서 만드시고 버튼 그룹에 add 버튼이라는 것을 이용하셔가지고 라디오 버튼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라디오 버튼을 만드실 때 그 라디오 버튼의 생성자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그냥 버튼 그룹으로 주시게 되면 add 버튼을 안 하시더라도 자동으로 버튼 그룹 안에 추가가 됩니다. 지금 QT4 같은 경우에는 버튼 그룹에 버튼을 추가할 때 add 버튼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는데요. 뭐 QT3 같은 경우에는 insert라는 것을 이용하셔가지고 그 버튼 그룹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라디오 버튼은 그냥 딱 버튼 그룹에 주시지 않고 따로 사용하시게 되면 각각 버튼이 따로따로 누르기 때문에 네 가지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눌렀을 때 첫 번째 눌렀을 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두 번째 걸 누르면 선택이 풀려야 되는데 선택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Q 버튼 그룹 클래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하나로 묶으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Q 라디오 버튼과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수기의 옵션을 동시에 입력 받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여러 개의 버튼 하나로 묶으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안 묶으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되었을 때 그 다른 그 버튼을 선택을 했을 때 앞에 게 선택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묶으셔야 되지만 그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버튼 그룹으로 반드시 묶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튼 그룹으로 묶으시게 되면요. 그 버튼 그룹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 클리크드라는 시그널이 있게 되는데요. 그 클리크드 시그널 안에는 인트 값으로 그 선택된 버튼의 아이디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Q 버튼 그룹을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 푸시 버튼 여러 개 사용을 하셔가지고 시그널을 연결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버튼 그룹에서 제공해주는 클리크드라는 시그널을 하나만 이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용자적인 슬롯을 만들어갖고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사용자적인 슬롯 안에서는 스위치 케이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면은 보다 쉽게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버튼 그룹을 이용하셔가지고 뭐 버튼 그룹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체크박스라든가 그 앞에서 봤던 라디오 버튼이나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 버튼 그룹을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산기 만들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계산기 만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뭐 버튼을 우리가
최소한 16개를 배치를 하셔야 되죠. 숫자 0부터 4, 5, 6, 7, 8 까지 배치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나누기, 곱하기, 그 다음에 는, 뭐 C 뭐 이렇게 해서 16개 만드셔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버튼 그룹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16개의 슬롯을 만드셔가지고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버튼 그룹을 이용하시면은 16개의 버튼이든 뭐 20개의 버튼이든 하나의 슬롯을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버튼 그룹을 이용하시는 게 보다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 그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체크박스도 마찬가지로 버튼 그룹을 이용하셔서 묶으실 때는 뭐 버튼 그룹에 애드 버튼이라는 걸 이용하셔가지고 버튼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크박스를 생성하실 때 그 생성자에다가 다음과 같이 여기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버튼 그룹을 여기다가 생성자로 넣어주시면 버튼 그룹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는 버튼 유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표시 유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GUI 프로그램 하게 되면 뭐 사용자한테 뭐 문자열이나 뭐 그림 등을 통해서 뭐 정보를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에서도 화면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주기 위한 위젯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앞에 예에서 봤던 뭐 큐 레이블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CD 형태로 뭐 숫자를 보여주는 큐 LCD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뭐 이제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뭐 큐 프로그레스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여러 줄의 문자열을 보여주는 큐 텍스트 브라우저 위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외곽을 가지고 있는 위젯들은 큐 프레임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데요. 뭐 레이블이나 LCD 넘버는 그 위젯 밖에 외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 프레임 클래스로 상속을 받고 있고요. 큐 프로그레스 바는 큐 위젯을 바로 상속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큐 텍스트 브라우저 위젯은 그 우리가 여러 줄의 문자를 입력받을 때 사용되는 큐 텍스트 에디터 클래스를 바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큐 레이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이블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 정보를 표시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레이블을 이용해서 앞에서 hello 큐티라는 거를 뭐 표시해 주는 거를 해봤고요. 뭐 큐 레이블에는 문자일 뿐만 아니라 뭐 픽스맵이나 그림이나 뭐 동영상 같은 것도 표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일은 set 텍스트 메소드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픽스맵은 set 뭐 픽스맵 메소드를 이용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저희 동영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여기 동영상이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AVI 파일이라든가 뭐 MPEG 파일이 아니고요. 뭐 움직이는 뭐 GIF 같은 거는 간단하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AVI나 MPEG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뭐 코덱을 통해서 영상을 그 이미지를 뽑아내면은 뭐 레이블의 표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블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 그 개념 중 하나가 버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버즈라는 거는 우리가 문자 말 그대로 영어를 번역해 보면 친구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뭐 어떤 게 친구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버튼 위젯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는 이제 살펴봤던 버튼 위젯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위젯의 가운데 QUIT라는 게 있었고요. 우리가 Q자를 단축키로 지정을 했습니다. 단축키로 지정할 때는 문자를 쓰실 때 앞에 %를 하시고요. QUIT를 하면 Q자가 단축키가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단축키를 지정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문자를 쓸 수 없는 위젯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대표적인 위젯으로는 문자 입력 위젯인 라인 에디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인 에디터도 사용자가 초기 문자를 입력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자 입력 위젯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이 문자를 지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입력 위젯을 단축키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단축키로 사용하려면 어떤 특별한 것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인 입력을 받을 때 뭐 라인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앞에 레이블하고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IP 주소를 입력받을 때는 IP 주소는 어쩌고저쩌고 입력을 받는데 이 IP에다가 I자에다가 뭐 예를 들면 %를 붙이고 IP를 붙여서 I자에다가 단축키를 줘가지고 이 단축키에 포커스가 가게 되면 이 포커스를 그 같이 연결되어 있는 친구인 라인 에디터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포커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문자 입력 위젯과 위젯 단축키를 Q 위젯에 있는 단축키로 연결을 하는 개념이 버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버디라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Qt 디자이너 쪽에서 할 때도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LCD 넘버 위젯이 있습니다. QLCD 넘버는 우리가 이제 전자식에서 쓰는 LCD 형태로 숫자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0진수를 표현할 때 사용은 되지만 10진수 외에도 2진수라든가 18진수나 16진수를 모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0진수를 16진수라든가 8진수라든가 2진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표현을 할 때는 숫자값을 2진수로 따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10진수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우리가 밑에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set DC 모드 하면 이게 10진수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진수로 표시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set 바이너리겠죠. 빈 모드를 통해서 모드를 바꿔주시면 되고 16진수는 set 헥스 모드를 하면 16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진수는 set 옥트 모드로 하면 이게 8진수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소스 코드를 한번 해가지고 돌려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10진수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를 2진수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2진수로 바꿔보시면 여기에 아무런 값도 표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2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엄청나게 2진수로 바꿔보면은 자릿수가 많이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에서 표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창 크기로 표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리사이즈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쇼하기 전에 바꾸기 전에 크기를 훨씬 더 옆으로 이제 늘려주시면은 제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크기가 자릿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만들 때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숫자를 그냥 할 때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숫자 뿐만 아니라 도라든가 그 다음에 C라든가 이러한 숫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자들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거는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프로그레시브 바 위젯이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바는 일반적으로 진행 상태를 도식화해서 표시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전체 단계를 설정을 하고요. 전체 단계는 0부터 100까지, 그 다음에 변화하는 단계는 7, 1로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기본값이 0부터 100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스텝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값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래프 형태의 그림과 함께 문자가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래프이고요.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와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과 수평으로 방향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tep value 2를 통하게 되면 지금 2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제적으로는 전체 단계를 0부터 10까지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게 20%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기 위주로 이제 텍스트 브로저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식에 있는 리치 텍스트 형태의 문자를 표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식이 있는 경우는 이제 Qt3부터 Qt 버전 3부터 서식이 있는 경우를 진행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HTML 형태의 어떠한 그러한 문자라든가 이런 서식을 바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탐색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문자를 탐색할 수 있듯이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문자로 이 문서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뒤로 간다던가 앞으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자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QURL을 통해서 URL을 불러오셔가지고, QURL은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그 자원이 있는 그 어떤 그 자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클래스고요. 나중에 네트워크 할 때 한 번 정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원을 불러오신 후에 브라우저에 그 자원을 이렇게 셋소스를 통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이 문서를 바로 불러와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정보 입력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정보는 이제 크게 나눠보면요. 하나는 이제 문자 입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미 어떤 그 정해져 있는 그 아이템에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 위젯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 입력 위젯으로는 우리가 한 줄의 문자를 입력하느냐, 여러 줄의 문자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Q 라인 에디터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 줄의 문자를 입력하는 Q 텍스트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그 프로그래머가 정해놓은 그 아이템 중에서 아이템을 선택하는 위젯으로는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하는 Q 콤보박스 위젯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아이템이나 복수 개의 아이템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Q 리스트 위젯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라인 에디터를 보게 되면요. 보통 이게 한 줄로 되어 있는 문자를 입력받는데 사용을 하고요. 보통 최대는 32,767자까지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입력받을 때 우리가 이제 문자를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리컨 모드를 정할 수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t 4.1까지는 세 가지가 있고요. Qt 4.2에 등장하여 있는 모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노멀 모드입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는 다음과 같이 입력받은 문자를 그대로 표시해주는 표시를 해주는 게 노멀 모드고요. 노 에코 모드는 입력은 받는데 문자를 여기다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입력받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은 노 에코 모드가 있고요. 그 패스워드 모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 문자를 그냥 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그 아스크릭스도 표시를 해줘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패스워드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Qt 4.2부터 등장한 패스워드 에코온 에디트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는 정면쪽으로 표시가 되고요. 입력을 종료하게 되면 엔터를 누르면 이제 이게 그 패스워드 모드처럼 아스트리스크로 이 문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 예제는 다음과 같이 모드를 정할 때 set echo 모드로 모드를 정하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패스워드 모드로 정했으니까 입력하면 이러한 형태의 입력이 받아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터가 있는데요. 텍스트 에디터는 이제 서식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받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식에 있는 텍스트 입력받을 때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줄의 아까 라인 에디터는 한 줄만 입력받을 때 사용을 하고요. 텍스트 에디터는 여러 줄의 서식에 있는 문자를 입력받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편집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폰트를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배경색을 지정한다든가, 글자색을 지정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폰트와 관련되어 있는 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렬, 좌측정렬, 우측정렬 같은 정렬과 관련되어 있는 속성이라든가, 복사, 오리기, 붙이기, 찾기, 줌과 같아 있는 편집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아까 Q텍스트 에디터를 상속받는 위젯이 하나가 뭐가 있었죠? 보기 위젯에서 Q텍스트 브로우저 위젯이 있었죠. 그래서 Q텍스트 브로우저 위젯도 마찬가지로 그 Q텍스트 에디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편집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에디터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바꾸는 이제 문자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문자 형태냐, 플레인 텍스트나 아니면은 HTML 형태로 우리가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되어 있는 문자를 쉽게 변환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이제 본 두 가지 위젯은 우리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입력받을 때 사용되는 위젯이고요. 마치 이제 보는 위젯들은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정해놓은 옵션들 중에서 그 아이템들을 선택할 때 사용되는 위젯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콤보박스가 있는데요. 콤보박스는 여러 개의 옵션 중에서 하나의 값을 선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콤보박스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정해놓은 옵션 값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제가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set editable-에다가 툴을 주게 되면 이걸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기 이제 편집창이 가운데가 비면서 우리가 라인 에디터처럼 그 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엔터를 치게 되면 그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그 옵션 값이 그 컴보 박스의 제일 마지막에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항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게 한 화면을 넘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5개 이하의 어떤 항목이 있을 때 컴보 박스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5개 이상이 되거나 뭐 아주 많은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별로 그 묶어가지고 따로따로 컴보 박스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컴보 박스를 만드실 때는 뭐 다음과 같이 그 인스턴트를 생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add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각각의 아이템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set editable에 true라는 값을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위 조정 위젯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조정 위젯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치값을 입력받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그 프로그램가 미리 정해놓은 그 특정한 범위의 그 수치값을 입력받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범위 조정 위젯으로는 뭐 스핀박스 위젯이나 뭐 슬라이더나 뭐 스크롤바나 다이얼 위젯이 있고요. 뭐 다음과 같이 뭐 스핀박스 위젯은 QAbstract 스핀박스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요. QSlider나 QScrollbar나 QDial 위젯 같은 경우에는 Abstract 슬라이더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 스핀박스 위젯은 뭐 다음과 같이 가운데 그 오른쪽에 그 있는 왼쪽 화살표를 이용해가지고 입력받은 값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왼쪽에 있는 이 라인 에디터 같은 것에다가 직접 사용자가 수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0부터 99의 값이고요. 그 다음 증가값은 1에 증가하는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버튼을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하는 증가하는 값에 따라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인스턴트를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핀박스에 대한 인스턴트 객체의 set range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 래핑이라는 게 뭐냐면, 래핑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0에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10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 10번째 라인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0부터 아래 버튼을 계속 눌러도 0으로 남아있게 되고요. 10에서 위 버튼을 눌러도 그 10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래핑에 true라는 값을 주게 되면요. 0에서 아래 버튼을 누르면 얘가 10으로 가게 되고요. 10에서 위로 누르게 되면 0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슬라이더 위젯은 우리가 슬라이더의 어떤 그 대략적인 비율로 수치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스핀박스와는 다르게 정확한 값을 입력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의 직감에 의해서 수치값을 입력받을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슬라이더 위젯은 수직과 수평 방향의 슬라이더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평과 수직 슬라이더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끔 뭐 T 표시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T 표시가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시면 슬라이더의 지금 허리젠탈이기 때문에 수평 슬라이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틱 마크가 바로 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슬라이더는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한 값이 필요 없이 이제 뭐 대충 그 수치를 입력받는 뭐 마이크의 볼륨이라든가 스피커 볼륨 같은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바 위젯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크롤바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윈도우를 만들고 윈도우 안에 그 정보가 많으면은 그 위젯들을 뭐 스크롤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크롤바 위젯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위젯과 똑같고요. 하지만 이 위젯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치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크롤바의 비율로서 수치값을 입력받을 때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뭐 스크롤바 중앙에 있는 여기 핸들을 이용해가지고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바도 마찬가지로 수직과 수평 스크롤바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슬라이더와 비슷합니다. QDial 위젯은 우리가 아날로그의 초시계 같은 모양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그 시작과 끝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우리가
이 노즐을 레버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수치값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가 다 이 영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이 가운데 부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값은 뭐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지금 중앙에 있는 우리가 그 노치를 비저블하게 툴을 주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기에 있는 그 노치를 통해서도 정확한 값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슬라이더나 스크롤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수평이나 수직으로 그 공간이 넓은 충분한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이렇게 위아래로 충분한 공간이 있을 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큐티에서 제공해주는 우리가 기본적인 위젯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 장에서 봤던 위젯들을 이용해서 큐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